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인종에 대한 문제가 있죠. 아마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크게 신경 쓰지 못하고 살 텐데요. 대한민국은 단일민족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도 해외에 나가면 인종차별을 받곤 하는데요. 유럽에 가면 눈짓는 행동을 하고 미국 사회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인도 그렇지만 흑인 또한 많은 인종차별을 받고 있어요. 인종차별에 대한 뉴스는 수도 없이 나오며 스포츠에서 또한 인종차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평생 차별을 당한 여성이 한국을 여행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알리아예요. 저는 흑인 여성으로 미국 내에서 피부색으로 인한 인종차별을 심하게 받아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차별을 받아오다 보니 웬만한 차별에는 크게 화도 나지 않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여행입니다.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은 유럽 여행을 할 때도 똑같아요.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처음 해외여행을 가서 차별을 받았을 때는 상처를 많이 받았죠. 나는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죠. 항상 여행을 할 때 눈치를 보며 다녀야 했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행동을 했을 시에는 큰일이 나기 때문에 매사 행동을 조심했어요. 유럽 여행을 몇 번 다니고 아시아에 있는 중국에 갔을 때는 조금은 기대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유럽보다도 더 많은 차별이 있더군요. 거기엔 흑인은 정말 보기 힘들었고 백인 또한 많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힘든 중국 여행을 하다가 도중에 포기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음식점에서 거부하는 건 다반사였고 길 가다가 스쳤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아우성치던 게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중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그래도 일본은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똑같이 차별을 했어요. 지나가는데 대놓고 저를 보며 수근수근거리고 음식점에서 거부하는 곳도 있는 게 똑같았죠. 일본의 어느 한 음식점은 저를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시킨 음식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보다 늦게 온 손님 테이블에는 한참 전에 음식이 나갔고 식당에 있는 모든 손님의 음식이 나간 후 제 음식이 나오더군요. 아시아의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니 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방문해도 똑같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여행을 할 때 항상 조심해서 여행합니다. 누구한테도 피해 끼치는 걸 싫어하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즐기는 걸 좋아해요.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불합리한 대응으로 목숨까지도 잃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일본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을 때는 제가 전염병이라도 있는 듯 다들 저를 피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도 봤죠.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많은 인종차별을 받다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놓고 저를 비하하는 말을 한다거나 심하게는 욕을 하는 경우라는 걸. 저는 그렇게 상처를 받고 버스에 내려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려 했는데 택시마저도 승차 거부를 당했어요. 그때는 큰 상처를 받아 한동안 일본 거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그렇게 아시아 여행을 끝마치고 다시는 아시아에 있는 나라는 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는 흑인뿐만은 아니죠. 미국 내에서도 아시아에 대한 인종차별은 많이 일어나요. 백인들끼리도 어느 계열의 백인인지로 차별이 일어나는 게 미국이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연치 않게 K-팝을 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지도로 보니 바로 옆 나라가 중국이랑 일본이 있었어요. 예전 여행 당시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게 생각났지만 한번 궁금해지기 시작하니 안 가서 후회하느니 상처받더라도 가보자라고 생각했죠. 제가 한국 여행을 가기 전은 중국이랑 일본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한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서울에 미리 예약해 놓은 호텔로 이동했어요. 택시로 이동하려는데 방법을 몰라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공항 내에 나가면 택시 정류장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택시를 타면 된다고 했어요. 혹시나 승차 거부를 당하면 어쩌나 조마조마하며 줄지어 있는 택시를 타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택시 기사님이 내려서 깜짝 놀랐는데 제 짐을 트렁크에 집어넣어 주시더군요. 그렇게 깜짝 놀라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제가 묵을 호텔의 주소를 전해드렸어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웰컴 코리아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택시 기사님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영어를 잘하지 못하셔서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긴 힘들었지만 저를 차별하지 않고 대해주신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호텔에 도착해서 예약했다는 걸 알리고 잠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백인 남자 2명이 시비를 걸어왔어요. 저는 사고를 치고 싶지 않아 묵묵히 그들을 무시하며 방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호텔 지배인이 오더니 무슨 일 있냐고 백인 남성에게 묻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갑자기 나를 쫓아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겁이 났어요. 다른 숙소를 예약할 수 있을지 모르고 그렇게 된다면 밖에서 위험하게 노숙해야 한다는 소리니까요. 저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외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호텔 지배인은 갑자기 그 남성 백인들을 향해 이 여성이 혹시 당신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무례하게 굴었습니까? 하며 말을 했어요. 백인 남성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호텔 지배인은 그전 상황을 전부 본 것인지 이미 있었던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죄송하지만 손님들은 환불 처리해 드릴 테니 다른 호텔을 이용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백인 남성들을 쫓아내고 호텔 지배인님이 저에게 와서 저희 호텔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정말 죄송하다며 저에게 고개를 숙이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괜찮다고 하며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렸어요. 그러고는 방 열쇠를 받았는데 호텔 직원분이 방 업그레이드가 됐다며 지배인님께서 사죄의 마음으로 한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쓰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방에 올라가 정말 처음 겪는 상황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받는 호의에 눈물이 나왔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렇게 행복한 감정을 느낄 줄을 상상도 못했죠. 배가 고파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으려고 나갔어요. 한국에서 좋은 감정을 가졌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테고 오히려 택시 기사님이나 호텔 지배인님이 특별한 거라 생각했죠. 식당에서는 출입 거부만 당하지 않는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에게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저는 그렇게 직원분이 안내해준 자리로 앉았고 메뉴판에 영어가 적혀 있었지만 메뉴 설명을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메뉴인 비빔밥을 주문을 했고 주문을 하는 동시에 제가 시킨 비빔밥이 아닌 다른 음식들이 나오는 걸 보고 직원분께 제가 시킨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자 직원분은 한국에서는 반찬이라고 메인 메뉴 말고도 음식을 준다며 음식값에 포함되어 있으니 걱정 말고 맘껏 드시고 부족하면 무료로 더 드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며 기다리는데 반찬이 나오고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모든 음식들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물까지 공짜라고 말하더군요. 일본에서는 음식 나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리며 차별받고 거부도 당했었는데 한국은 저를 차별하지 않고 대해주니 너무 감사했어요. 식당에서부터 한국은 정말 다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일민족이라고 들었고 단일민족이면 다른 민족들은 배척할 줄 알았는데 세계 어떤 나라를 여행해도 없는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어느 식당에 가서도 거부를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원래는 일주일만 여행하려고 계획했던 게 회사의 휴가를 따로 내어 3주간 여행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서울 곳곳을 돌아다녀야겠다고 마음먹고 돌아다니며 기념품들도 많이 구입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 했지만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빈 택시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택시가 잡히지 않자 버스를 타야겠다고 마음먹고 버스를 탔는데 기념품을 많이 사서 들고 있던 봉투들은 많고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했는데 잡지 않아 저는 넘어지게 되고 기념품들은 전부 버스 바닥으로 흩어졌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주위에 흘린 것부터 주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제 기념품들을 줍는 거예요. 저는 그 기념품들을 훔쳐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념품들을 줍고 저에게 다시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남성분께서 자신은 이제 곧 내린다며 자기 자리에 앉아가라고 말했어요. 그분은 제가 내릴 때까지도 버스에 내리지 않더군요. 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 주신 거였죠. 제가 내릴 때 감사의 인사를 드리니 웃으며 좋은 여행 되세요라고 말했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한국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며 저는 다짐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요. 물론 힘들겠지만 힘들 때마다 한국에서 보여준 행동들을 생각하면 힘든 일이 생겨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 문화도 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사연은 끝이 납니다. 미국 여성이 차별을 받다 한국에서 따뜻한 정을 느껴 감동해 한국으로 귀화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인종이 아닌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죠. 한국에서 다양한 외국인들이 어울려 생활하는 건 생활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유일한 단일민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신기하게 외국인들에게 잘해줘. 내가 느낀 한국은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에게 잘해주는 느낌이야. 한국인들의 착한 심성 때문에 한국에 처음 오는 외국인들에게 많은 감동들을 주곤 하지. 나는 한국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이탈리안이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개인주의 문화가 강하고 한국에서는 개인주의보다는 함께하는 문화가 많아. 나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는데 지금 고향에 돌아가면 적응이 안 돼. 다들 이기주의로만 보이거든. 바로 옆에 있는 중국하고 일본은 한국이랑 왜 이렇게 다른 걸까? 나는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한국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고 해. 그것만 봐도 착한 심성을 지닌 사람들인 거지. 일본은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뺏어가려 하고 그 중간에 있는 한국은 예전부터 힘들었겠다. 그럼에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며 선진국이 됐잖아. 한국인의 착한 점을 써놨지만 사실 가장 좋은 점은 한국의 편리함이야. 한국에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편리함. 서울은 모든 나라 중에 가장 발전된 도시라고 할 수 있지. 다른 선진국의 수도들도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지만 가장 현대적이고 미래적인 건 서울인 것 같아. 한국 문화가 유명해진 지 얼마 안 된 게 신기해. 좋은 점이 정말 많은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 K-드라마를 보며 한국이 궁금해졌고 한국을 여행하며 한국인과 친해지고 싶어졌고 한국인을 알아가니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